가난한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이 49.6%라고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노인 2명 가운데 1명꼴로 가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취재하고 온 최강호 기자와 함께 그 실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2달간 노인 빈곤 문제를 취재하셨다고요? 네,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분들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인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원래 빈곤하게 사셨던 분들이라면 나이 드셔서 더 빈곤하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이분들은 청장년 시기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사셨는데 노인이 되고 나서 급격하게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 빈곤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인구 빈곤율은 1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노인 상대 빈곤율이 74%까지 올라갑니다. 노인이 되면서 가난을 겪게 된다. 왜 그렇게 생애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노인들이 이렇게 빈곤에 빠지게 되는 데는 문화적인 요인하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제도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김병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82살 김병국 할아버지입니다. 작은 골목을 지나서 반지하 집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에서 할머니 또래 할아버지 또래 독거 노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일종의 아르바이트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독거 노인 돌봄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 일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가량을 받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40만 원입니다. 독거 노인 돌봄 사업 2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이렇게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할아버지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어르신 이렇게 다른 독거노인분들 보시고 가실 때 보통 무슨 생각하세요? 가슴이 짠하죠. 내가 저 신세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도 사실 독거노인입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사실 고소득 직장인이었는데요. 건설사를 오랜 기간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소장도 하고 서울에 큰 아파트도 사고 가족들도 부족한 것 없이 잘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보려다가 손해를 보신 게 큰 타격이 됐고요. 젊었을 때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면 됐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죠. 할아버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좀처럼 재기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은퇴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노인분들 대부분이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주로 그 생각이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닥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솔직히 말로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아니 그때 먹고 살기들이 바빴는데 어떻게 노후라는 걸 생각합니까? 지금 노인 세대가 결코 그분들이 젊었을 때 빈곤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다 중간 계층이었고 중산층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자원들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가진 자산은 없고 또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노후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650만 명 중에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은퇴 후에 빈곤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방패로 연금들 많이 드시잖아요. 노인들이 받는 연금이 보통 얼마나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노인분들이 뭐 공무원이나 군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이렇게 두 가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 국민연금 먼저 알아보면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노인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됩니다. 금액도 평균 34만 원 정도니까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용돈 연금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게 지난 1999년에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아직 덜 여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국민연금을 해지하신 그런 분들도 많은 것도 문제고요. 기초연금은 지금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여기도 감액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 감액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었으면 그거에 연동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또 그런 이유로 감액을 받고 있고, 이렇게 감액 조항들이 많아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예전에는 연금이 없거나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빈곤으로 내몰리는 경우까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해 주면 좋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있죠. 네. 자녀들도 기본적인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집값 이런 걸로 가족 건사하기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들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 택배 사무실에서 만난 박건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박건차 할아버지는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두세 곳씩 주문을 받아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벼운 짐들을 옮겨주는 일입니다. 노인분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싼 값에 택배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박건차 할아버지는 과거에 택시 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택시를 몰아서 서울 시내에 제법 큰 아파트도 사고 비교적 여유 있는 중산층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살던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작아졌고 집 한 돈은 자녀들에게 모두 나눠줬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겨서도 자신의 노후보다 자식들의 생활을 걱정해주고 계셨습니다. 박건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애 보니까 아들, 애가 지금 애들이 둘인데도 그 교육비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는 정말 이 교육비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고, 좀 여유가 있다가 뭐 더 해줘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저희가 없으면 그 정도로 해서 해주는 거죠. 뭐. 예전에는 애들 공부시키면 이 애들가 대학 졸업하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첫 월급 타면 부모 내복도 사주고, 그 다음에 부모를 이제 부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청년들 비정규직 이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 목구멍 풀칠하기도 바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결혼을 해? 결혼하면 또 아이 키우면 또 사교육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고 여유가 없는 거죠. 지하철 택배 일을 하시는 박건차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1.4%인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이 11%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OECD 국가 노인들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어느 나라 노인들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느 나라 노인들보다도 더 가난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 겁니다. 특히 사실 지금 노인 일자리라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참 많지 않잖아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일자리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한 일본 기업에 다녀왔는데요. 정년이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고용품을 판매하는 한 일본 업체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많죠. 이 업체에는 정년이 없다고 합니다. 전체 직원이 1,200명인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이런 노인분들이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젊은 직원들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노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곳 말고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되면 노인으로 분류돼서 공원 벤치 같은 데서 노년 보내는 게 참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노년 유니언 고현종 사무처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은 70세 미만 어르신을 노인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도 이제 노인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게 되고, 이 노인 딱지를 딱 붙이게 되니까, 일단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공간이 없어요. 노인이니까. 예. 이제 야, 퇴물이에요. 좀 쉬어야지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니까 어디 복지관이나 무료급식 하는 데나 찾아다니게 되고, 좀 자꾸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결국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정 시기가 되면 노인들을 자꾸 밀어내고 은퇴시킬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노인들의 현재 모습은 청장년들의 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일자리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지금 청년들의 노후도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건호 위원장의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공적연금 제도의 획기적인 구조적 개편이 없으면 지금 노인들만 절반이 빈곤 상태에 처하는 게 아니라 중장년인 곧 그 지형에 들어가시고 지금 젊은 세대 상당수도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 상태에 처할 개연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노후도 절대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해서는 다수의 지금 젊은 계층들이 해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에 계신 분들, 젊은 층들이 또 우리 형님, 누님, 언니의 문제, 그리고 곧 나의 문제로 해서 이런 어떤 시대적 연속의 시야에서 논의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지금까지 최강호 기자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와 해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